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세월호 89를 보니까 부호 검정이라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호 검정을 들어가기 전에 자, 요 비모수 통계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 비모수 검정이 뭔가, 이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다루었던 어떤 검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추정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오는 그 표본의 모집단이 여태까지는 이 정규성이 보장되어 있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모수 통계학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비모수 검정이라 했을 때 이 비모수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분포무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모집단의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이냐 아니냐 개의치 말고,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규성이 보장되는 분포들을 몇 가지 배웠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어떤 정규성이 보장되는 분포 하에서 우리가 추정도 하고 검정도 했는데, 이 비모수 통계학에서는 분포무관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비모수의 의미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 이 모집단이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단지 연속 분포만 전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추정도 하고 검정도 해보겠다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여기서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포무관 내지는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검정 중에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검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호 검정이랍니다. 그럼 부호 검정은 무엇을 검증하냐면, 부호 검정은 어떤 모집단의, 자, 요걸 잘 보자. 중앙값. 자,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는 요 중앙값이 바로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모수 동네에서는 이 중앙값이 평균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어쨌든 중앙값은 말 그대로 분포되어 있는 값 중에서 딱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요거는 평균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중앙값이 평균이 되려고 그러면 그 분포 자체가, 그렇죠, 정규 분포일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검증이다. 자,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검증으로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즉 분포무관, 그렇죠, 꼭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연속이고 중앙값이 m인 모집단에 추출한 크기 n인 랜덤 표본을 우리는 y1, y2에서 yn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이렇게 추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검증한다고 하죠? 중앙값이 m인 모집단에서 이와 같은 랜덤 표본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요 중앙값 m을 검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먼저 봅시다. 기무가설은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기무가설은 중앙값이 구체적으로 m0라는 값이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만약에 요 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은, 그렇죠,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째는 중앙값 m이 m0보다 크다. 두 번째는 중앙값 m이 m0보다 작다. 세 번째는 중앙값 m이 m0와 다르다.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 기각력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그렇죠, 이와 같은 기무가설을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에 이 기무가설이 이제 기각될 것인가, 우리가 적당한 기각력을 설정해 가지고 요걸 이제 기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할 적에 사용하는 이 검정 통계량.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정 통계량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렇죠, 이미 통계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계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왜 검정 통계량을 왜 이렇게 필요로 만들었지, 그것은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책에 따라서 요 부호 검정의 검정 통계량을 R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상관이 없답니다.
뭐 R이라고 되어 있든지 이 B라고 되어 있든지 여러분들 개의치 말고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 부호 검증을 위해서, 즉 자,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모집단에서 그 모집단의 중앙값 M을 M0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요것을 기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그걸 우리가 검증할 때 쓰는 통계량이 이 R이라고 하는 값인데, 자, 이 R은 이제 우리가 추출한 이 랜덤 표본, 요 표본을 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이걸 먼저 봅시다. M0보다 큰 yi들의 개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추출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기무가설에서 요 가정한 요 중앙값 M0, 요 M0하고 이와 같은 Y값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Y값들 중에서 M0보다 더 큰 놈의 개수를 우리는 요 검정통계란 R이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요 R을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그마 SI라고 표현했는데 요 SI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자, 1이라고 했을 때는 yi-m0가 0보다 크다. 즉 yi가 m0보다 클 때는 1을 주고 yi가 m0보다 요 말은 작다는 얘기죠. 작을 때는 0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요 S1이라는 것은 y1이 m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i 대신에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에 각 나타나는 이 표본값들, 요 표본값들하고 m0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 요 식을 만족하면 그 한 개당 표본 한 개당 1을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1들을 더했다는 말은 결국 m0보다 큰 yi들의 개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SI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M0보다 큰 YI들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SI의 부호가, 요거는 양인, 그죠? 그거, 요건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요 SI의 부호가, 자, 뭐인가? 플러스인 개수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호 검증이라는 요 타이틀이 생긴 이유가 바로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호를 보고, 부호가 플러스냐, 부호가 마이너스냐. 그렇죠? 부호가 플러스인 개수들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어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각력을 설정해서 이제 이 검정 통계랑 R을 가지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정 통계랑 R을 구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웠을 때, 또는 이렇게 세웠을 때, 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대립가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케이스마다 기각력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했다는 거죠. 그럼 요 의미가 뭔지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보면, 책을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선생님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기무가설에 대해서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기각력을 이렇게 한다겠죠. 그러니까 요 C 알파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요 C 알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요 C 알파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Z 알파란 말을 봤죠. 그렇죠? 요 Z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오른쪽의 넓이가 요 면적이, 즉 확률이 알파가 되는 요 경계값, 그렇죠? 요 경계값을 우리는 Z 알파로 한다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른쪽의, 그렇죠? 넓이, 여기서 넓이죠.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C 알파 이상이 될 확률이 알파가 되는 그 경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첫 번째, 요렇게 모듈이 지웠을 때 기각력을 이렇게 설정한다는데, 요거의 의미는,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수직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정 통계량이 1부터 n까지죠. 그렇죠? 검정 통계량이 지금 y1부터 즉 n개, 크기 n인 랜덤 표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r의 값은 최대 n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최대 n까지 가능한데,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요 단수 조항에서 자료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칩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일단 자료에서 제외되는 요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요 n개가 다 1부터 n까지 다 승립했다, 요런 경우가 일단 안 생겼다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러면 총 0에서 우리가 n까지가 있는데, 무슨 말이겠죠? 요 C알파의 의미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C알파가 이중에 있다는 거죠. C알파로 잡았을 때에 C알파 이상이 될 확률. 그러니까 C알파에서 이제 n이 최대치니까 C알파 이상이 될 요 자료들이 요 구간에 놓일 그 확률이, 자료들이, 그렇죠? 요 구간에 놓여 있을 그 확률, 요 확률이 주로 이제 이게 우리 확률을 보통 우리 0.05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0.05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이 금종 통계는 R은 분명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 가운데 어디엔가 놀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요 R의 값이 여기에 놓인다 그러면 기강력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은 채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R 값이, 자, 요 기강력 안에 여기 R 값이 여기에 놓인다라고 하면 기강력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기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검증을 할 적에는 이 기무가설 H0가 승립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다, 이 전제를 하고 이걸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동네에 있는 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M이 여기서 말하는 M0가 되는 동네로 본 거죠. 그죠? 봤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에 놓이는 것들은 소위 중앙값이 M0가 되는 요 범주에서, 그쵸? 중앙값이 M0가 된다는 요 동네에서 제외시켜도 우리가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위험률이 뭐다? 0.05. 확률로 말하면 우리가 5%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이게 바로 보통 유의 수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무가설이 이렇게 세워지고 대립가설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R 값이 요 C알파보다 큰 쪽에 놓이면 기각한다 했는데, 그 의미는 C알파 이상이 될 자료가 여기서 여기까지 놓일 확률이 지금 알파만큼, 주로는 0.5가 된다겠죠. 알파만큼 될 그 확률을, 요 자료들이 요 안에 놓일 그 확률이 알파만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경계값이 되는 요 값을 우리는 C알파를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얘는 요렇게 됐고, 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자, 이런 얘기죠. 자, 얘는 우리가 0하고 n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 요 C알파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죠. C알파.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료들이 여기에 놓일 확률이 뭐가 되는? 그렇죠? 여기서 요 안에 놓일 확률이 알파만큼 되는 그 확률을 만드는 이 기준이 되는 경계값이 C알파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렇게 M이, 자, 요 케이스죠. 지금 M이 M0, 중앙값이 M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대립가설에 나타나는 요걸 우리가, 자, 요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각력은 R이 M 빼기 C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각력이 있을 정도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이 C알파죠. 그렇죠? 요만큼이. 여기서 요만큼, 요 길이가 지금 C알파인데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래서 M 빼기 C알파라는 것은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 잡았을 때에 요 길이도 똑같이 C알파 길이라고 잡았을 때 요게 바로 뭐죠? M 빼기 C알파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요 길이가 C알파면 요만큼, 요 길이도 C알파가 되는 요 지점이 바로 뭐다? M 빼기 C알파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N이고 이만큼이 C알파니까 M-C알파가 여기죠. 그러니까 요 M-C알파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요 부분 그죠. 요 동네에 뭐가, 그렇죠? R이 들어오게 되면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요 동네에 R이 들어오면 기각이 되고 그 밖에 놓이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기무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양측 검증의 경우에 세 번째 케이스. 자, 기무가설 이렇게, 대립가설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자, 요 말의 의미는 이거죠. 자, 봅시다. 자,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자, 요 제외되는 경우 없다고 치면 0에서 최대 n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C2분의 알파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요걸 우리가 C2분의 알파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요 동네에 존재할 확률이 2분의 알파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n-c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다 잡았을 때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n 빼기 c2분의 알파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동네에 또 놓이네. 그렇죠? 요 부분은 바로 요 부등식은 요 부분에 R이 놓이면 기각이 된다는 거고, 요 부등식 의미는 요 부분에 R이 놓이면 기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R이 요 동네 또는 요 동네에 놓이면 기각이 되고, 그 외의 동네에 R 값이 존재하면 뭐가 된다? 채택이 된다. 기무가설이.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호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집단,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모집단의 중앙값에 대한 검증인데, 그 중앙값을 우리는 M0라고 이렇게 기무가설을 세웠을 때에, 자, 이놈을 우리가 케이스별로 우리가 대립가설을 잡아놓고 요 기무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에 금정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SI의 부가 플러스인 개수,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은 표본의 값들에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요 중앙값 M0, 요 M0를 요 값들에서 M0를 뺐을 때에 이와 같은 값들 중에서 M0보다 큰 값, 그것이 바로 SI의 부가 플러스인 개수죠. 큰 값을 우리가 금정통계량으로 어떻게 했다? 잡았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은 기각, 각 경우의 기각력에 들어가면 기각을 시키면 되고, 안 들어가면 채택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표본의 개수를 이와 같이 n개를 뽑았다 하더라도, 자, 통계학자들이 어떤 또 약속을 붙여놨냐면, 만약에 이 y값들 중에서 이 우리가 검증하고는 이 전제를 한 이 중앙값 m0를 뺐는데 그 값이 0이 나와 있는 경우는 자료에서 아예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즉, 만약에 y1, y2, yn 중에서 예를 들어서 y3이라고 하는 값에서 m0를 뺐더니 만약에 0이 나왔다. 이런 게 딱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요 n개의 랜덤 표본을 뽑았지만 요 한 개, 요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n이 아니고 여기 뭐건다? n-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말을 이제 우리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잘 적어놨는 잘 봅시다. 기무가설 하에서 통계량 R은, 우리가 이제 이 기무가설을 우리가 검증을 할 적에 이 통계량 R은 이항분포 n,2분의 1을 따른다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무가설을 우리가 전제했다는 것은, 자, 이거 봅시다. 이 yi가 m0보다 클 확률도 2분의 1, 작을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m0를 우리가 중앙값으로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것은, 중앙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딱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표본에서 뽑은 값도 또 분명히 m0보다 큰 쪽에 있든지 m0보다 작은 쪽에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게 딱 가운데 있는 값이 m0라고 하면 우리가 뽑은 요 n개의 랜덤 포먼도 분명히 여기 어디인가 놓일 텐데, 요 m0를 중앙값이라고 가정하면 이쪽에 놓일 확률하고 이쪽에 놓일 확률이 분명히 반반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m0보다 큰 yi들의 개수다. 여기에 만약에 7개 놓이고 여기서 3개 놓였다라고 하면 큰 쪽에 7개 놓이고 작은 쪽에 3개 놓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yi가 우리가 뽑은 이 표본은 분명히 m0를 중앙값을 중심으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놓일 확률도 2분의 1. 2분의 1. 오른쪽에 놓일 확률, 즉 큰 쪽에 놓일 확률도 2분의 1, 작은 쪽에 놓일 확률도 2분의 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표본 하나하나, 이 자료 하나하나가, 그렇죠?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이 되는 것 같은 원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확률 계산에 기초가 좀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잠깐 더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n번 던졌다, n번 시행했을 때에 앞면이 만약에 10번 나올 확률, 10번 나올 확률을 우리가 적어보라라고 하면,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요건 우리가 소위 n 컴비네이션 나온 횟수 10. 자, 요걸 만약 R번이래요, R번. 그럼 n 컴비네이션 R이 되겠죠.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나온 횟수, 앞면이 안 나온 확률 2분의 1에다가 안 나온 횟수, 요렇게 우리가 그쵸, 확률 적어서 이걸 우리가 뭐란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랍니다. 여기에 n개의 우리가, 그쵸, n개의 우리가 이 표본을 추출했을 때에 이 n개의 표본들이 요 금정 통계량 R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이 표본들 중에 M0보다 큰 yi들의 개수죠. 즉, 중앙값 M0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놓이는 개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금정 통계량 R의 개수가 만약에 스몰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R이 스몰 r이 될 확률이 뭐냐라고 물으면, 마치 동전을 n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R개일 확률하고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동전을 n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R번 나올 확률이나 요와 같은 n개의 랜덤 표본 하나하나를 우리가 검사했을 때에 중앙값보다 오른쪽에 놓일, 그쵸? 오른쪽에 놓이는 개수가 R개가 될 확률이나 같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 요것은 n 컴비네이션 R에다가 결국 2분의 1의 R승하고 2분의 n-R승은 2분의 n승과 같죠, 그쵸?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요 말이랍니다. 요. 그렇죠? 우리가 검증을 할 적에는 기무과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확률 P R 이퀄 R 바 H0라는 것은 기무과설 H0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은 중앙값을 M0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M0로 봤을 때에, 자, 중앙값을 M0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그쵸? 소위 오른쪽에 여기서 표현되라면 부호가 플러스인 개수 내지는 M0보다 큰 yi들의 개수가 R개가 될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그럼 이 확률에 대응하는, 자, 확률에 대응하는 놈이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처럼 기각력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에, 그쵸?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무과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중앙값이 M0라는 동네로 봤다는 거죠. 그죠? 이걸. 중앙값이 M0라는 동네로 봤는데, 봤는데 만약에 요 동네에 들어온 놈들은 버리겠다는 거죠. 기각을 시키겠다는 거죠. 예. 중앙값을 M0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기각력 안에 요 동네에 들어오는 놈들은 무슨 말이겠죠? 기각을 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요 동네에 안 들어오고 그 외의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R 값을 우리가 금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금정 통계량 계산할 때 그 R이 이 동네에 들어갈 것인가 이 동네에 들어갈 것인가는 뭘 가지고 이와 같은 확률을 계산해야만이, 확률을 알아야만이 요 놈이 기각력 안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왜 이것을 기무과설을 전제로 하느냐? 그 당연한 얘기죠. 일단은 우리가 중앙값이 M0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M0라는 요 집안에 요 R이 위치한, 요 R이 기각력에 위치하는가 기각력 밖에 위치하는가 그걸 좀 따져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과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독립시행의 확률의 행태로 이게 확률이 계산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중에 아마 그쵸? 통계에 좀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쵸? 느낌하고 오겠지만은 또 기초가 약한 분들은 이 이론만 가지고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또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IQ 중앙값은 115로 알려져 있다. 자, K고등학교 학생의 IQ 중앙값이 115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20명을 추출하여 IQ를 조사한 자료가 아래와 같다. 이런 얘기죠. 유의수준 알파 이퀄 0.0으로 요걸 부호 검증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부호 검증이라고요. 부호라는 표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검증할 것인가는 고민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아까 부호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모집단의 정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중앙값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중앙값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기무가설을 어떻게 세운다겠죠? 자, 기무가설은 자, 이 중앙값 m을 여기 보니까 지금 115라 잡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대립가설은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중앙값 m이 115보다 그렇죠? 크다라고 볼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따져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그렇죠? 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립가설, 즉 여기서 말하는 115 이상이라고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채택할 것인가, 그렇죠? 기각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검증 통계량이 뭐가 된다? 여기서 R이라는 거죠, R.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한 요게 M0죠. 요 값이 지금 M0죠. 우리가 가정한 요 중앙값 M0 하고 요와 같은 표본 자료들을 해서 요 M0를 뺐을 때에 그 부호가 플러스인 개수다겠죠. 그러면 봅시다. 자, 얘도 115보다 크죠. 자, 이놈도 크고, 자, 요것도 크고, 자, 요것도 안 크네요. 자, 요것도 크고, 자, 요것도 크고, 자, 요놈도 크고, 요놈도 크고, 자, 요 값도 되고, 요 값도 되고, 요 값도 되고, 자, 요 값도 되고.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 n값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 전체가 총 20개의 데이터를 뽑았지만은 이와 같은 요 중앙값 m0하고 같은 값은 요거는 우리가 자료에서 아예 제외시킨다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빠지기 때문에 n은 20이 아니고 뭘로 본다? 그렇죠? 18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자, 요 r이라고 하는 값이 11이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요 내용을 보니까 단측 검증이죠. 단측 검증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0에서 우리가 18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C알파에서 알파가 구체로 0.05니까 우리가 C알파, 즉 C0.05라고 하는 값이 이쯤 있겠죠. 어딘가. 그랬을 때에 요 부분에 놓일 확률, 요 부분에 놓일 확률이 지금 뭐다? 확률이, 즉 확률 알파가 지금 0.05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기강적이 요 동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R11이라고 하는 값이 이 동네에서 이 기강적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 가지고 요것을 기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한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냐면 R이 11이 될 확률을 구해 가지고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요 C알파라고 하는 요 값이, 이 C알파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버리면 11이 요 동네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는데, 선생님이 지금 조건을 우리가, 자, 어떤 책에 보면 요렇게 주는 책도 있고 조건을 요렇게만 주는 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요렇게 줬을 때하고 요렇게 줄 때와 풀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1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방법 1. 자, 요거는 요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자, 요게 지금 요 그림에 해당되는데 잘 보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요 말의 의미가 소위 우리가 요 R값이 자, 14부터 18까지니까 14 이상이 될 확률, 즉 기무가설 H를 전제했을 때
14 이상이 될 확률이 지금 0.154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말의 의미는 R값이 지금 15부터 18까지 확률을, 독립식 확률을 드러냈죠. 15 이상이 될 확률이 지금 얼마다? 0.038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확률 0.05라고 하는 것은 0.154보다는 작고 0.038보다는 뭐하죠? 이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14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 있고 15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동네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은 약 얼마다? 그렇죠. 14점 얼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요게 14점 얼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는 우리가 구한 금정 통계량은 요게 14점 얼마면 분명히 10이라는 값은 이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동네 안에 들어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 어떻게 된다? 결론 요 H0는 기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H0가 기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K고등학교 학생의 IQ의 중앙값이 115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중앙값이 115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같은 말인데 이게, 그렇죠? 다른 얘기, 그렇죠? 결론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방법 2는 주로 여러분 책에 보면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 그대로 R이 11보다 큰 확률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요 확률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0.2403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지점 이상이 될 확률이 0.05인데 요 확률은 분명히 0.05보다 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 11이라는 값을 이 기각역 안에 잡아버리면 그거 이상이 될 확률이 지금 0.2403이 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11이 지금 이 동네에 있느냐 이 동네에 있느냐 얘기인데 이 지점 이상이 될 11 이상이 될 확률이 0.05보다 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0.2403은 0.05보다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11 이상이 될 확률이 요 0.05보다 크기 위해서는 요 기각역 안에 있으면 안 되고 11은 반드시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 0.2403 확률이 지금 이만큼 즉 요 0.05 될 확률보다는 이게 더 크게 돼요. 그렇죠? 큰 범위를 차지할 확률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확률이 0.05보다 크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요 기각역, 이 기각역 바깥쪽에 11이 놓인다. 그렇죠? 금정통계나 11이 놓인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조건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을 다 보여주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 방법이 이리 좋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것만 주고 풀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